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2월 2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도 코로나 국종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모든 조간신문의 톱기사는 코로나 관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K방역 이렇게 자자찬화를 하면서 막단 홍보비를 쏟아부었죠. 방역을 하기보다는 홍보를 하는 그런 데 치중을 했는데,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이 되니 속수무책인 상태, 이 무능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백신 확보전에서 연말까지 세계 30개국 이상이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계속 들여올 계획이다 이런 말만 하고 또 말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번복하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설마 어떻게 되겠지 하고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국정 최고 사령탑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국민들이 알 길이 없습니다. 국민 앞에 나서서 좀 설명하는 것도 없고, 어떻게 또렷한 지시하는 것도 없고, 그냥 엉뚱한 좀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만 지금 계속 해왔죠. 그래서 문재인 책임론도 지금 각계에서 막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대통령의 아들이 정부 지원금 받아서, 코로나 지원금 받아서 개인전을 여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일단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국민일보, 자만한 K방역 2-3주 내에 3,000명까지 우려가 된다. 자, 지금 1,000명, 닷새째 1,000명이 넘고 있죠. 2-3주 내에 상당히 위급합니다. 3,000명 우려된다. 닷새째 확진 1,000명대, 이미 3단계 기준을 넘어섰고 연일 최고치, 정점이 안 보인다. 이 상황에서 동아일보는 이 백신 문제를 짚었습니다. 일면톱에 화이자, 모더나 3월 이전에 공급 못한다. 자, 또 공급한다고 그랬다가 어제 또 정세균 국무총리가 공급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세 가지, 화이자,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 이렇게 해서 세 개 백신이 2,400만 명분을 가지고 온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정세균 총리가 내년 1분기에 공급 약속받은 것은 없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0만 명분 아스트라만 2 내지 3월에 접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우디, 이스라엘은 접종을 시작을 했고, 자, 그리고 병상 문제도 심각합니다. 중환자는 20일 만에 3배를 늘었는데 정부는 매번 병상 늘린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병상 늘린다고만 이야기하면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서울 중환자 병상 첫 제로, 수도권 전체 3개 불가, 병상 배정 못 받고 대기 중에 사망자 속출. 자,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 싱가포르 총리 리센룽과 비교를 한 기사가 중앙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대처 리더십,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사례를 비교를 딱 해놨습니다. 리센룽은 백신과 관련해서 깨알 브리핑을 다 하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들과 문답도 한 번 안 하고 있다. 자, 국민들에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문답하지도 않고 엉뚱한 이야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리센룽은 백신 확보 상황, 접종 일정, 그래서 예산이 8,180억이 든다, 그리고 막 공개를 하면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는데, 문재인은 우리가 국산 백신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해외 백신 개발 대회도 그대로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종식된다, 이런 말을 계속했죠. K방역은 모범 사례, 이런 말. 최근에만 해도 코로나 터널의 끝이 보인다. 그런데 오히려 하루 확진자가 1,000명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죠. 직접 국민 앞에서 문답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위기에 관련해서 전부 국무회의, 수석보좌관 회의, 본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터널의 끝이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백신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 근데 개발을 지금 못하고 있죠. 못하고 있고, 지금 해외 백신도 물량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먼 산을 쳐다보는
이 상황에서 이 사이에 코로나는 기성을 부리면서 국민 생활은 점점 더 위축이 되고 있죠. 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할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정말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고 곳곳에 정부의 도움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과거 재난지원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일이 다 100% 주는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어려운 곳은 정말 정부가 찾아가서 도와줘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문준용 과거에 공기관 특혜 취업 의혹도 막 불거졌었고 또 뭐 정부 발주를 특혜 수주했다 이런 의혹도 막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먼저 한겨레신문 먼저 보시죠. 한겨레신문은 그 내용을 보도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추진한다. 수도권에서는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너무 위급하니까 추진한다. 이런 기사인데 그리고 이 상황에서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면 가장 타격받는 사람들은 자영업자들이죠. 자영업자, 임대료, 그래서 직접 직업, 3차 지원금 사주 넘긴다. 이런 기사도 보시고 위에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임대료, 직접 직업. 자, 이 기사가 있는데 이 기사가 중요한 것이 이 기사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사입니다만은 그 아래 보시면은 문준용 씨 관련 기사가 나옵니다. 코로나 피해 지원금 신청해서 받은 문준용 씨. 이 조선일보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건데 문준용 씨가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 지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것을 1,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개인 전시 준비 명목으로 개인 전시회를 준비를 했는데 그 명목으로 지원금을 신청해서 수령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파라다이스 문화재단 지원 작가로도 또 뽑혀서 약 3천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준용 씨는 그림자가 빛의 각도에 따라 왜곡된 윤곽을 보여주면 이것이 환시를 빚어낸다. 이런 영상 작품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시각 분야인데 문준용 씨가 서울시에 지원한 시각 분야에는 총 281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준용 씨를 포함해서 46팀이 선정이 됐습니다. 46팀에 대한 최저 지원금은 600만 원이고 최고 지원금은 1,400만 원이었는데 문준용 씨를 포함해서 최고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36명입니다. 전체 281건 중에서. 서울 해운동 금산 갤러리에서 17일 개막됐고 17일이면은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기 시작한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곳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등학교 동창이다. 자,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 사태 대응을 비판을 하는 가운데 대통령 가족은 이 와중에 8년 만에 전세를 연다. 이 수국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민도 따르지 않겠나. 모범을 보여야지 국민도 따르지 않겠나. 자, 이런 기사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쭉 떨치다가 깜짝 놀란 것은 이 문준용 씨 기사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배우 최불암 선생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자체도 놀라웠는데 평생 그전에 정주영 국민당에서 한번 국회의원을 한번 하기는 했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치적인 목소리는 전혀 내시지 않았는데 자, 현 시국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죠. 최보식이 만난 사람, 조선일보, 국민대표 아버지 원로배우 최불암. 국민은 지금 불안하고 알고 싶어한다. 문 대통령은 왜 속내를 털어놓지 않느냐. 국민들에게 왜 속내를 털어놓지 않느냐. 상당히 답답한 모양입니다. 왜 국민 앞에 나타나지 않느냐. 세상이 갑자기 왜 이렇게 가고 있는지 답답하다. 현 정권 출범할 때만 해도 많이 기대했는데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 모르겠다. 국민은 가는 길이 어딘지를 좀 더 분명하게 알았으면 한다. 모르니까 불안한 거다. 언론에서 아무리 지적하고 의문을 제기해도 대통령의 대답을 들을 수 없다.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 대답이 정 어려우면은 지금 이런 이유로 말을 못하겠다고 하든가. 그런데 그러다가 대통령이 겨우 답변을 내놓을 때도 있지만 그게 무슨 뜻이고 무슨 의도가 담겼는지 모르겠다. 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칼럼을 썼습니다. 저 매주 월요일날 아침에 영날고에 칼럼을 썼는데 저도 비슷한 내용을 하나 썼습니다. 어제 썼는 건데 북악산에 숨어버린 대통령. 자, 저 뒤 청와대 뒤로 보이는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으로 대통령이 마치 숨어버린 것 같다. 그런 소리도 저도 들어서 칼럼을 어제 썼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꼭꼭 숨어있고 지금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리고 안에서만 여러 가지 어떤 어떤 지시를 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일 심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 열리는데 내일 오후 늦게 발표를 하든지 그 결과를 인용이냐 기각이냐 또는 모레 정도는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윤석열이 다시 대검에 복귀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최종 재가를 한 문재인 대통령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레임덕이 또 시작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상황을 내일 법원이 어느 정도 어느 판단을 할지 그것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정직 2개월 이것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볼 수 있느냐, 회복 불가능한 손해 윤석열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법원은 고민이 깊다. 이 가처분 신청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하는 것이 신속성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죠. 그런데 해임 같으면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일 텐데 정직 2개월을 했으니 법원이 이것을 회복 불가능한 손해로 받아들여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할 것이냐, 그래서 윤석열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할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에 문재인 정권이 해임을 밀어붙이다가 이렇게 되면은 가처분 신청에서 질 것 같으니 이렇게 지금 여기 보도한 대로 정직 2개월 정도로 하면서 사실상 해임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조치를 내렸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또 내일 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더불어서 그 내용 중에 징계 내용도 어쨌든 전체적인 줄거리를 살펴보게 되겠죠.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핵심적으로 법무부 추미애 쪽에서 이야기한 것이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입니다. 재판부 성향 문건 이것이 내일 아마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입니다. 재판부 성향 작성 경위 공방 내일 윤석열 징계 법원 신문 쟁점이 될 것이다. 이것이 사찰용이냐 아니면 공판 참고용이냐 여기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징계위원회 쪽은 무리하게 법관 리스트를 활용을 해서 언론 보도 안 된 내용도 소상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고 윤석열 쪽에서는 법정에서 공개 발언한 것을 옮겨 적용돼 불가하다. 변호인이 말한 내용을 공판 검사가 전한 거다. 그래서 사법농단, 무슨 수사기록 활용 이런 것은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어수선한 시국이라도 정해진 정치 일정은 소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 점점 덮여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는데 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범야권 후보로 서울시장 보선에 나가겠다고 전격 선언을 했죠. 자, 세계일보 일면 보시면은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여기서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반문연대가 뜨느냐 이겁니다. 반문재인. 안철수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죠. 국민의당 대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내가 범야권 후보가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연대를 하느냐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연대의 고리는 반문재인입니다.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 반문연대 떠나 일단 반문연대를 하자고 안철수가 띄운 것이죠. 대권 포기, 야권 단일 후보로 승리하겠다. 문정권 폭주만은 견인차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서울신문에서는 이것은 안철수가 명분, 실리를 다 챙기려는 승부수다. 존재가 몰려서 대권 몸집 만들기다. 서울시장에 한번 출마하고 나이가 아직 있으니까 만약 이기게 되면 그것을 발판으로 대권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들은
서울시장이 우회로냐, 대권이 잘 가도가 막혀있으니, 대권 가도가 막혀있으니, 윤석열 등에 의해서 막혀있으니, 그것을 피해서 서울시장을 우회를 해서 대권으로 가는 거길이냐, 이렇게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출마 선언에 민주당은 안나땡, 안철수 나오면 땡큐, 안철수의 낮은 지지율, 잦은 선거 패배, 평가 절하를 했다. 조선일보도 여권은 야단이라 긴장하면서도 찰스 헛된 꿈 판세 못 흔든다. 찰스, 안철수 대표의 별명이죠. 찰스. 대권 판세 흔들 수 없다. 이렇게 좀 자신을 하면서 여권에서는 지금 세 사람,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우상호, 박주민, 그다음 플러스 알파 추미애, 자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은 어떨까요? 국민의힘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반문연대라는 이 큰 틀에서는 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워낙 문재인 정권이 독선 폭정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저지를 해야 되면은 친문 말고 반문은 다 뭉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환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강론에 가서는 안철수의 과거 정치 이력을 보면은 어떤 통합보다는 분열 쪽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야권 단일 후보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단일 후보가 안 되면은 따로 또 출마해서 제3의 후보를 출마해서 오히려 반문표를 갉아먹는 것 아니냐, 그런 좀 분산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하고 싶으면은 제1당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라,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시면은 국민의힘 우리 쪽 들어와 경선하자. 거기 밖에서 그러지 말고 야권 단일 후보가 되고 싶으면 103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쪽으로 들어와야지 3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각자 활동한 후에 막판에 범야권 원샷 경선을 해서 후보를 뽑자, 이렇게 국민의힘의 힘 쪽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민의힘은 반응은 어떨까요? 일단 어쩔 수 없이 반문연대 하니까 환영합니다. 그런데 김종인은 안철수 대표의 반응 말라 이렇게 일축을 했고, 다른 이미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은 국민의힘에 들어와야지, 아니 밖에 있다가 나중에 의원 3명하고 103명이 있는 양쪽 후보가 결정되고 나서 단일화하자, 그것은 예의가 아니다. 자, 이미 시장 출마를 선언한 조원희 서초구청장은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하겠다면 제1야당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라. 그래서 공정하게 경선을 치르는 게 정도다. 그게 바른 길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다 정해진 뒤에 본인이 다시 나타나서 후보 단일화를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렇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 어느 때보다 힘든 연말을 보내실 텐데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좀 배려를 해주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좀 이해를 하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텐데 지금 그런 모습이 아쉽습니다. 우리나라 교수신문이라고 있죠. 교수신문은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들이 꼽는 사자성어를 발표를 합니다. 올해 연말에 꼽은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거르다. 아시타비가 올해의 사자성어로 꼽혔습니다. 나는 옳고 남은 거르다. 문재인 정권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이른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이야기와 같은 것이죠. 남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을 하는 문재인 정권을 직접 겨냥한 것 같기도 합니다. 조간 딱 부렸습니다.